교재 1-169페이지 1-169페이지예요. 책 안 보시고 앞에 보셔도 돼요. 이거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고, 책에 이제 1-169페이지도 실제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각색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글 문저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첫 장에 168페이지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첫 장에는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 볼 때 컨닝하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답안 전송해야 되고, 부정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 있는데, 답안 작성 요령부터가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글꼴을 어떻게 해야 되고, 페이지 몇 장 만들어야 되고, 문제 몇 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장에 169페이지에 보면 기능평가 1 150점 나와 있고요. (1번) 문제가 50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각각의 100점, 이렇게 해서 더해서 150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는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출력 형태처럼 글자를 쓰고 위에 조건을 앉혀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 출력 형태와 똑같이만 만드시면 돼요. 이때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위에 이거 조건도 작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시험지에는 요것만 쓰는 거예요. 출력 형태만. 그래서 요 출력 형태에 있는 글자를 쓰고 나서 보면, 이제 쓰고 나면 다르거든요. 위에 조건을 앉혀주면 동일하게 변동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00점짜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표와 차트 문제고요. 요거 두 개 더해서 100점이거든요. 하나당 50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페이지에 150점.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시면 기능평가 2번 나오고요. 150점 문제, 150점입니다. 역시 이 장에서도. 자, 하나는 3번 문제는 40점이고 각각의 20점씩 시험 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다음처럼 도형이 나오는데 요게 전체적으로 11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제 배분으로 봤을 때 제일 크죠. 요거 도형 하나하나당 1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 10개거든요. 그래서 모양 만드는 것까지 해서 11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기능평가 1번 150점, 기능평가 2번 150점이잖아요. 다 더하면 몇 점이에요? 300점이죠. 틀린 거 하나도 없이 요거 다 하면 적어도 B등급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거 하나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171페이지 보면 문사 작성 능력 평가 오롯이 혼자 200점입니다. 글자를 쓰는 걸 보면은 쓰는 글자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뭐 한자도 넣고요. 각주, 제목 꾸미는 거, 여기 오른쪽에 세계자연유산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 넣는 것까지 한 바닥을 다 만드는 게 혼자 200점이에요. 자, 이거 몇 시간 안에 해야 돼요? 세 장 다? 1시간 안에. 그래서 생각보다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시험이 ITQ 한글입니다. 타자만 빠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재밌겠죠? 개인적으로는 한글이랑 이제 ITQ가 커말에 비해서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커말도 따고 ITQ도 땄는데 커말은 따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
근데 ITQ는 솔직히 이제 제가 사무일을 병행해서 하니까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잖아요. 200점짜리 있잖아요. 200점짜리에 있는 거는 그래도 꾸준히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공문서 같은 거 만들 때 요런 틀 기준으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도움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나요 혹시? 없으시면 바로 시험 문제 들어가 될까요?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자, 교재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아까 예고했다시피 저희가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 작성 요령 요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시험 문제라 교재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셨나요? 수험자 유의사항은 시험 보기 전에 설명하고요. 거기 답안 작성 요령부터 볼게요.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공통 부분,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로 합니다. 지금 찾으셨나요? 어딘지? 요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1-4페이지 보셔야 돼요. 지금 거기 읽고 있거든요. 공통 부분 아래쪽에 답안 작성 요령 부분에 거기 빨간색 동그라미 두 번째 공통 부분 있어요. 거기에 첫 줄 읽은 거예요. 자,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시험 문제를 보면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랑이 이름은 같은데 색깔이 좀 틀린 아이들이 있어요. 한글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빨강, 파랑, 노랑을 RGB라는 색깔이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를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 다음 세 번째,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합니다. 아까 제가 스타일 문제, 1번 문제를 살펴보면서 조건대로 앉혀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써져 있는 조건을 그대로 앉혀줘야 되는데 만약에 언급하지 않으면 그림 보고 출력 형태의 그림 보고 그대로 앉혀주셔야 됩니다. 지문에 없더라도. 그 다음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mm,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10mm, 제본 0mm로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거야. 거기다 체크 좀 해놓을까요 선생님? 밑줄 좀 쳐놓을까요? 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용지 설정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한컴 오피스 2020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자, 우리가 한글이요 선생님 버전이 총 3개예요. 지금 시험 볼 수 있는 게 한글 2016, 또 하나가 한글 2020, 또 하나가 한글 2022가 있어요. 이게 시험장에 가시면 3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셔가지고 한글 2016을 키면 망쳐요 선생님. 얘가 버전이 2016은 2022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망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글 2020으로 찾아서 키셔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한글 2020이 바탕화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글을 찾지 마시고 이렇게 다음처럼 한컴 오피스 2020이라고 써져 있는 걸 찾아주세요. 얘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앉으신 자리에 한글 2020이 보이시는 분들 있어요. 그걸 그냥 열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걸로 열면
얘는 그 자리에 다른 학생분들이 불편해서 바탕화면을 꺼내놓은 건데 시험장에 가시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콘은 요걸로 외우셨으면 좋겠다. 네. 자, 한컴 오피스 2020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안쪽에 한글 2020 있거든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여기 세문서라고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자, 그럼 화면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용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용지 설정의 단축키는 F7입니다. F7 편집 용지. 키보드의 맨 위에 보시면은 F1부터 F12까지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F7 눌러주세요. 했나요? 그럼 편집 용지라는 창 뜨죠? 자, 그리고 여기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에 10mm로 해줘야 되는데 이때 오른쪽에 보면 이거 조그마한 화살표 있는 거 보이죠? 얘를 눌러주시면 이게 파랗게 블럭이 잡혀요. 그 상태에서 손으로 쓰시면 돼요. 옆에 화살표 다 눌러서 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 조그마한 화살표 한번 누르고 10을 씁니다. 그럼 지워지면서 써져요. 그 다음에 꼬릿말도 역시 10, 아래쪽도 10mm 해줄게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10mm. 했나요?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옆에 화살표 있죠? 왼쪽에 화살표 누르고 11. 오른쪽 화살표 누르고 11 합니다. 그 다음에 제보는 0mm. 했나요? 왼쪽 11, 오른쪽 11.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세팅을 좀 볼 건데 시험장에 가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세팅을 좀 망쳐놨을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에 메뉴 보기 한번 가볼까요? 보기 클릭. 했나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쪽맞춤이라고 있어요. 그거 눌러주세요. 이렇게 세팅해놓고 집에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분들도 이 상태로 켜져요. 그러면은 이거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바꿔놔야 되겠죠? 그 아래쪽에 보면 폭맞춤이라고 있어요. 폭맞춤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자, 근데 내가 살짝 멀리서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작업하다 보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거 마우스 휠이라고 해요.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시면 축소, 위로 굴리시면 확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봐두고.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선생님 요 회색깔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여백을 표시하는 건데 이게 안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쪽윤각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없어져요. 쪽윤각은 그 외곽에 있는 여백을 안 보이게 바꿔주는 건데 지우는 건 사실 아니고 그냥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어 있으면 시험 볼 때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꼭 켜놔야 돼요. 쪽윤각 다시 눌러주시면 다시 켜집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커서 뒤에 보면 파란 색깔 화살표 있죠? 이게 문단보호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문단보호.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문단보호가 있는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를 한번 풀어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없어집니다. 처음에 한글을 설치하면 이게 문단보호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시험을 볼 때는 엔터를 몇 번 쳤는지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문단보호가 엔터를 쳤냐 안 쳤냐, 커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보를 꼭 켜놓은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풀 거예요. 요거 체크 다시 해주세요. 집에 댁에 가셔서 요거 문단보 체크하고 쪽륜각 눌려 있어야 되고 요거 폭맞춤 눌려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답안 작성 요령 마저 읽어볼게요.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지정된 파일을 선택하여 삽입하십시오. 집에 가시면 ITQ 폴더가 없어요, 선생님.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무조건 ITQ 폴더와 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림을 꺼내줘야 된다. 근데 집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문서의 ITQ 폴더와 픽처를 별도로 본인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USB에 들고 가셔서 USB에 꺼내서 연습하는 걸로 세팅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해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페이지 구분 1페이지 기능평가 1 문제번호 표시 1, 2 2페이지 기능평가 2 문제번호 표시 3, 4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자, 그러니까 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페이지는 총 3장. 그리고 1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번과 2번이 표시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 1번 페이지죠, 선생님. 여기서부터 또 하셔야 돼. 여기 1점 쓰고 엔터 5번, 2점 쓰고 엔터 2번 해서 문제번호 표시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페이지를 추가해줘야 되는데,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예요. 컨트롤 엔터와 알트 시프트 엔터. 근데 저는 수업을 할 때 알트 시프트 엔터로 할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걸로 공부를 하신다면 알트 시프트 컨트롤 엔터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나와 있는 방법이 좀 달라요. 페이지 번호 넣는 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걸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알트 시프트 엔터는 구역 나누기입니다. 구역 나누기. 자, 키보드에서 Alt, Shift, Enter 했나요? 그러면 여기 왼쪽 하단에 /2 이쪽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째 페이지죠, 지금. 여기에다가도 문제번호 3번과 4번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3 쓰고 엔터 5번, 4 쓰고 엔터 2번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역시 Alt, Shift, Enter에서 페이지 나눠줘요. 했나요? 자, 그럼 3번째 페이지 추가된 거 보이죠?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번호 없어요.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답안 작성 요령. 자,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쭉 다 읽어서 띄엄띄엄 설명했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를. 오른쪽에 큰 X 말고 그 아래쪽에 있는 X 또 있죠. X가 2개잖아요. 아래 걸로 X 눌러주시고 저장 안함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용지 설정부터 합니다. 키보드에서 F7 눌러주시고 위쪽에 10mm, 머릿말에 10mm, 꼬릿말에 10mm, 아래쪽에 10mm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11mm, 오른쪽에 11mm 해줄게요. (10, 10, 10, 10, 11, 11) 하셨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줘요. 그 다음 여백이 이렇게 이동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1번 페이지에다가 1점 쓰고 엔터 5번. 엔터 5번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2점 쓰고 엔터 2번. 그리고 키보드에서 Alt, Shift, 엔터.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추가. 3점 쓰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하나 더 추가해서 총 3/3쪽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커서를 1번 아래다가 클릭해서 갖다 놓습니다. 했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답안 작성 요령이 끝이고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하는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써져 있는데 수험번호 빼기 성함과 내 PC 문서 ITQ에 저장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자, 왼쪽에 파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8번째에 저장하기를 클릭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창이 하나 뜨면은 왼쪽에 탐색창에서 문서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문서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에 ITQ 폴더를 찾아서 더블 클릭합니다. 했나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쓸 건데 파일 이름은 2025 0908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써줍니다. 수험번호가 숫자 8자리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험번호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냥 오늘 날짜로 할게요. 저는 오전에도 같은 거라서 여기 오후라고 좀 써야 되겠다. 다른 이름 저장하게 하세요, 선생님. 그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게 지금 시험의 유형이 조금 바뀌어서요. 아래쪽에 보면 파일 형식의 한글 문서 HWP라고 돼 있죠. 이게 HWPX로 바뀌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요. 했나요? 그리고 여기 한글 표준 문서 HWPX 있어요. 찾으셨나요? 요걸로 바꿔주십니다. 시험장에 가면 기본 세팅이 요걸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혹시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감독관 부르셔도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저장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에 상단에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제목 표시줄에 보면 2025-0908 빼기 본인 성함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거거든요. 교재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형 1. 자, 조건 스타일은 언패키네이션. 몰라, 아무튼 그 스타일 이름,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세 가지 나오죠. 스타일 이름에 영문 쓰고요. 문단 모양의 왼쪽 옆에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글자 모양, 글꼴 한글 도듬에 영문 굴림, 크기 10포인트, 장편 95, 자간 5%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출력 형태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출력 형태만 어디에다가 문제 번호 1번 아래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때 1번이랑 그 글자가 뒤로 좀 밀려 있잖아요, 선생님. 거기 1-10페이지에 3번 그림 보면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맞나? 거기 그림 보이죠? 1-10페이지에 3번에 보면 그림 보이죠? 그거처럼 일단 쓰고, 그리고 나중에 조건을 넣어주면 거기 출력 형태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커서 여기다 놓고 일단 내용 쓸게요. 영어랑 그건 저도 그래요, 선생님. government. 자, 이제 내용을 다 쓰셨다면 위에 조건을 앉혀줘야 되는데, 이제 시험 문제가 스타일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스타일이 뭐냐면 우리가 책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책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제목에 들어가는 글꼴 크기, 글꼴 모양이 있을 거고, 소제목에 들어가는 글꼴 모양과 글꼴 크기가 있겠죠. 그리고 내용에만 들어가는 글꼴과 글꼴 크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일일이 하나씩 다 넣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글꼴을 블럭을 잡아서 글자 크기,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을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가? 다시. 선생님, 우리가 책을 쓰면은 대제목이 들어가겠죠. 대제목이 어떻게 들어가? 문단에 가운데 정렬해서 들어가잖아. 글자 크기도 한 24포인트로 할 거고, 굵은 글씨로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소제목이 들어가면 한 요 앞쪽에다가 요만한 글씨로 한 18포인트로 하고, 뭐 글꼴은 궁서로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용은 얘가보다 더 작아야 되죠. 10포인트로 하고 왼쪽 모양으로 하고, 아 이거 소제목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 이쁘니까 여백을 살짝 넣어주고,
그럼 얘를 할 때마다 이거 블럭 잡고 글꼴 넣고 이거 따로 블럭 잡고 글꼴 넣고 이거 따로 블럭 잡고 글꼴 넣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를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글꼴 크기, 글꼴 모양, 문단 모양을 세트로 딱 만들어 놓고 얘를 단축키 하나로 그냥 쏙쏙쏙쏙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에 넣을 글자를 다음과 같이 블럭을 먼저 잡아줄게요. 스타일을 넣을 글자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문제 번호는 빼야 돼요. 1번은 같이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6 스타일. 자, 그럼 창 하나 뜨자. F6 누르면. 자,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더하기 있어요. 있나요? 이 더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타일 추가하기라고 창이 하나 떠요. 스타일 1번에 1번 조건에 있는 스타일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새 스타일 지우고 여기에다가 유니피케이션. 했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 보면 문단 모양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아래쪽에 문단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 그럼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자, 그리고 왼쪽 여백에 몇 포인트 넣어달래요? 15포인트 넣어달래요. 왼쪽에 15. 왼쪽 여백에 15 넣었어요?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죠. 간격에 보면 여기 문단 아래가 있고 요거를 1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아까 이제 그거 하는 것처럼 옆에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미리 보기에 보면 이전 문단과 이후 문단을 비교했을 때 왼쪽에 15포인트를 넣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밀려난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에 문단 아래 10포인트 했잖아요. 엔터를 친 것처럼 여기가 간격에 10포인트가 벌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그럼 2번 조건까지 끝났어요, 선생님. 이제 3번 조건 들어갈 건데 3번 조건에 보면 글자 모양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여기 글자 모양 클릭해 줄게요. 요거. 자, 그럼 창 하나 뜨죠? 자, 글자 모양은 글꼴 한글 도등, 영문 굴림, 크기는 10포인트, 장평은 95, 자가는 5%인데요. 크기 10포인트랑 장평 95%랑 자간 5%는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글꼴만 한글은 도등, 아직 바꾸지 마세요. 한글은 도등, 영문은 굴림, 따로따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언어의 대표라고 써져 있죠. 얘를 클릭해서 한글로 바꿔줘요. 이게 글꼴 설정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어요. 한글 따로, 영문 따로. 그러면 언어 한글로 바뀌었죠. 그리고 크기 10포인트는 여기 기준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에는 글꼴 뭘로 해달래요, 선생님? 도듬 해달래요. 도듬. 손으로 쓰셔도 되고 찾아서 클릭하셔도 되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장평 95, 자간 5%.
장평에 95, 자간 5%를 넣어줍니다. 장평을 넣으면 100%를 기준으로 글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찌그러지고요. 100% 기준으로 숫자가 늘면 이렇게 당겨져요. 앞에 잠깐만 보세요. 저기 한글 글꼴 늘어난 거 보이죠? 95로 하면 이렇게 줄어든다고. 자간은 글자 사이 요 간격을 얘기해요.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벌어지고요. 숫자가 줄어들면 글자가 접힙니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많이 한 것처럼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근데 요거 5%. 자, 그럼 한글은 끝났어요, 선생님. 자, 영문 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영문은 넣을 때 설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영문으로 바꿔줘요. 한글을 클릭을 해서 영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영문행 글꼴 뭘로 하래요? 굴림으로 하고, 크기 10포인트는 기준 크기를 말해요. 기준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는 그대로 영문에도 넣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다 했으니까 설정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또 추가 있죠? 추가 눌러주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블럭 잡힌 게 이제 오른쪽으로 좀 밀리고 글자도 좀 작아지고 글꼴도 바뀌었죠. 이때 여기 귀를 해서 줄 내려가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까 기울에서 줄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기를 해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거와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럼 100% 어디가 띄어쓰기를 잘못했던가 오타를 냈던가 하셨을 경우에 그렇게 다르거든요. 뭔가 틀렸단 얘기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